네, 12시에 만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미술은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미래 인재를 위한 새시대 혁신 교육 꿈을 함께 컨설팅해드리는 개인맞춤 입시 전문 아르떼 미술의 강다영 부원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또 목요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봄이 많이 다가온 것 같은데 바람이 또 불고 좀 약간 봄바람이구나. 그래도 날씨는 되게 좋네요. 그쵸, 네, 낮에는 네. 이제 따끈따끈한 그런 햇살이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다영 부원장님을 기다리시는 저희 청취자분이 또 계세요. 경상도 쪽이 고향이심을 알고 항상 기다리셨습니다. 반갑게. 고향 중요하죠. 그쵸? 네. 네, 원장님께서 이제 항상 이번에는 좀 이렇게 미술 이야기 좀 재밌게 전해주고자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오시는데 요즘에 역사 드라마들도 인기고 한데요. 한국 미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홍도, 네. 신윤복 다들 좀 잘 아실 거예요. 배우기도 하셨고 미술 시간에. 네. 그렇죠. 네. 음. 여기 미국 그 교포분들이나 학생들 보면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게 한국풍의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나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터부시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확실히 어. 이게 짚고 넘어가야지 학교 가서도 뭔가 네. 프로젝트를 할 때 아니면 내 그림에 이렇게 어떤 발표를 할 때 설명을 하고 이래야 그렇죠. 되니까. 네. 예. 이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이런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 갖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뿌리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거야 하면서 그린다라는, 그렇죠. 만든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데,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와, 이 김홍도, 신윤복, 이분들은 이제 조선시대 화가로 알고는 있는데, 후기 분들이신가요? 네, 조선 후기 18세기 네. 영조 정조 시대에 되게 대표적인 화가세요. 네. 그때 시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영조 정조는 네. 되게 성군으로 유명하시죠. 그렇죠. 예. 네, 되게 잘 나라를 다 다스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영조 때부터 이제 뭐 서양 문물이나 그런 탕평책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주의죠. 네네. 네. 그럼 분당의 대립을 없애고 약간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 신분에 상관없이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요. 네, 키우고자 하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의 대표적 김홍도인데, 네. 김홍도 단원 이제 김홍도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근데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화원이셨고, 근데 그 시대에 그 화원이란 게 화가인데, 네. 이제 그런 궁에서 일하는 하원들은 그렇게 직급이 높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네, 예. 양반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약간 기술적인 그런 정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재능을 물려받아서 이제 화원이 되는데 타고 나셨군요. 천재화가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서예도 뛰어나고 이제 이런 그림도 뛰어나서 이제 단원이라는 게 서예와 이제 예술을 합해서 그 호의 뜻이 그런 거예요. 네네. 네. 서예도 잘하시고 네. 그림 쪽도 잘하시고. 네. 네. 그런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화원이 되셨냐면 영조 때 영조와 이제 정조가 그때는 세자였죠. 네. 같이 이제 어진이라 그러죠. 어진이라는 게 이제 왕의 초상화를 말하는데 왕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반하게 된 거죠. 김홍도 분이 그리신 네, 거예요. 네. 네. 훌륭하다. 그래서 천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조가 이제 승하를 하시고 이제 세자 정조가 왕이 되면서 다시 부르게 됩니다. 네네. 기억을 하고 이제 특별 이제 화원으로 이제 임명이 돼요? 임명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조가 되게 민생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곳곳에 이제 서민들의 삶을 네. 뭐 보고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가 대신 나의 눈과 귀가 돼서 서민들의 삶을 그려와라. 야, 특명을 딱 오.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홍도 이 선생님이 네. 그 풍속화를 많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그림을 많이 그리셨죠. 네, 어떻게 네. 서당, 서당이라는 게 이게 양반의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서당 그리고 뭐 씨름, 반, 맞아요. 시장. 네. 네. 서민들의 삶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 작품 속에는. 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표정이라든지 네.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해요. 오, 네. 그럴까요?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서당 그림을 보면 이렇게 혼나는 그런 찌푸리는 학생의 표정도 잘 묘사돼 있고.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 그런 동양화랑 되게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양반들의 소유였어요. 그렇죠. 네. 풍류를 즐기는 그런 문화였죠. 네. 근데 이제 김홍도는 정조가 그때가 이제 한국의 르네상스라 그래요. 네. 네. 이런 양반의 시대에서 이제 서민들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삶의 기록을 남기는 용으로 이제 목적이 바뀐 거죠. 아, 이게 그러면은 이제 기록을 남기는 데는 글로도 남기지만 네. 미술로 그림으로 남기자 이런 뜻이 정조한테도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려오거라. 그래서 정말로 정조가 아꼈다고요, 김홍도를. 덕분에 후대인 우리들도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삶이었는지, 특히 서민들의 삶. 네, 김홍도의 그림이 없었으면 저희는 서민들의 삶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비주얼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남기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맞아요.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서민의 삶을 그리는 풍속화 그림 담당 이제 화원이 된 거예요. 네. 그 뒤는요? 그리고 정조가 정치적으로 김홍도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럴까요?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화원을 넘어서서 사진의 역할까지 맡겨요. 그래서 뭐 되게 믿고 진짜 그런 신뢰가 돈독했나 봐요. 네. 그래서 청나라 때인데 그때가 조선왕조가 청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 김홍도를 항상 데리고 갔어요. 사신과 함께. 그래서 김홍도의 이제 임무는 청나라에 가서 성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몰래 그려와라.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좀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조선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네. 그때 청나라가 서양 문물을 이렇게 막 유입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몰래 염탐을 해서 다 그려옵니다. 네, 마치 이제 그림 그리듯이 있는데 네네네.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이제 그려갖고 오는 거군요. 네. 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화성이에요. 수원화성. 아, 진짜요? 네네. 이게 청나라의 성을 이제 보고 배워서 이제 화성을 만든 거죠. 그렇군요. 네, 화성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정말. 네,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수원 화성이 그렇게 완성이 됐고 중인 출신임에도 벼슬에 오르기도 했나요, 그러면? 총애를 받으니까? 네, 벼슬을 주셨죠, 정조가. 이 정도 역할을 하면 이제 벼슬을 받는 관리직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뒤로도 그런 활약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이제 스파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일본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게 청나라처럼 그렇게 막 문명이 발달되고 그런 데는 아니어서 근데 뭔가 불안해요. 네. 애들이 이제 스물스물 뭔가 이상하지. 그렇죠? 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염탐을 하러 가요. 이제 일본의 지형이라든지 그런 도시라든지 그런 거를 기록화를 다 해와라. 기록화로?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와라. 그래서 또 역할을 잘 감당하나요? 네, 그래서 일본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그런 또 설이 있어요. 일본에도 그런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천재 화가라는 토슈이 샤라코라는 분이 일본에도 계세요. 천재 화가가 있겠군요. 네, 일본화는 이제 한국화랑 다르게 좀 더 만화틱해요.
네.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네네, 색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약간 사무라이 문화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네. 사무라이들이 좀 자기를 감춰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기원이 됐다 하는데 되게 유명한 천재학으로 불렸던 이런 토슈이 사라코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김홍도란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밝혀진 건 아니에요? 일본 측에서도 그런 설이 있고 한국 측에서도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럼 토슈이 사라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떤 뭐 그림이든지 뭐 사진이든지 뭔가는 없는 거군요. 네, 그림만 남아 있는데. 네, 거기 이제 토슈이 사라코라고 써 있고. 네네. 와, 근데 이제 그 김홍도다. 네, 왜냐면 그때 왜요? 그 풍을 보면 좀 비슷한가 보죠? 그때 딱 시간도 딱 맞았고 사진을 스파이로 보내줬던 시기도 딱 맞았고 그리고 김홍도가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손과 발에 그 개수가 4개인 것도 있고 6개도 있어요. 네네. 그 특징인 김홍도 그림의? 이게 특징인지 아니면 이게 숫자 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둔하셨나?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모자르셨나? 그런 설도 있는데 근데 그 일본 그 천재화가의 그림도 보면 똑같아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슈이 사라코라는 사람이 김홍도를 너무 존경해서 그 스타일을 따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기록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설은 김홍도와 동일 인물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파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리려고 화가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일본 화가 행세를. 의심 안 받게.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 역할 그런 게 많았다면서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새 작도 있었고 예전에 그렇게 좀 스파이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던가 보더라고요. 그거 이제 김홍도 화가가 그 역할을 담당을 했었다. 네네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승하를 하세요. 네네. 네. 김홍도도 정말 뭐 특별 화원이 돼가지고 정말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가 이제 정조가 승하하시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본인과 함께 이렇게 가던 분인데 그분이 떠나면서 본인도 이제 목표와 방향을 좀 잃게 되나 보죠? 네, 뭔가? 정말 희망을 잃고? 소울메이트셨어요. 와, 그래요? 네. 그냥 정조가 밤에도 찾아가서 그림 보여달라 그러고 이런 신하와 왕 사이 이상이었 정말 친구같이 형제같이 막 네네. 그렇게 보냈는데 그분 정조가 떠나면서 본인도 이제 힘이 쫙 빠지는 그래서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좀 멈추게 되나요? 네, 이제 도화원을 이제 나가시고 이제 조용히 시골에서 색을 마감하시는데 그때 작품들은 뭐 유명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네. 그때부터 기록이 없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기록이 없으시고 네. 근데 여하튼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뭐 부흥기를 좀 만들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풍류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원근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별로 소용이 없었죠. 네. 근데 이제 김홍도의 역할은 서민들의 삶을 기록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런 과학적인 원근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청나라에서 많이 배워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도입을 하셨죠. 도입을 해서 좀 부흥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줬네요. 네, 조선시대에. 그래서 보시면 명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살짝 있으세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군요. 네네네. 한국화에서. 네네네. 네. 그럼 이제 김홍도 이 작품을 보면은 여러 작품들이 있잖아요. 어떤 작품? 씨름. 이 작품도 유명하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던 작품이고 하나는 이제 또 호랑이와 관련된 그 작품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호랑이를 맞아요. 좋아하셨나요? 호랑이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호랑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말 디테일해요. 한국화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린 작품들은 없었어요. 그 여태껏. 눈이 살아있다면서요, 호랑이에. 털 하나하나까지 다 그림이다. 보통 이제 한국화 동양화는 선으로 그냥 빠르게 착착
착착하는 그림이요. 네네네네. 얇은 붓으로 하지 않아요. 네, 네. 되게 서양화법인 기법이에요. 새로운 기법이 도입이 된 거네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유명하게 된 거죠. 살아있는 듯한 그 느낌인데 네. 그 눈빛이 정면에서 봐도 나를 보고 있고 옆에서 봤는데도 그 호랑이 눈빛이 나를 보고 있고 네. 되게 특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살아있는 그 네. 눈빛이 와, 네. 되게 묘한 그림이에요. 그것도 어떠한 기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기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호랑이와 관련된 그림이 있고, 근데 이제 동시에 또 한 분이 있어요. 신윤복. 네네. 이분도 저희가 항상 신윤복, 김홍도 이런 다큐멘터리 같이 뭐 한국 방송국에서 제작도 하고 막 이랬던데 그 두 분의 삶도 항상 같이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신윤복이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세요. 미스테리예요? 네. 기록이 없으세요. 그래요? 네, 기록이 전혀 많이 남아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러면 작품 몇 개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품의 이제 도장이 신윤복이라는 거지. 근데 그 그림이 정말 신윤복 그림이라는 것도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진짜로요? 네네. 여러 가지 썰들이 좀 많네요. 신윤복. 네, 맞아요. 선생님한테? 네. 일단 신윤복도 이제 기웅도랑 같은 세대 인물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나세요. 10몇 살 차이 나세요. 누가 위에요? 김홍도. 네. 그럼 제자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건가요? 신윤복이 제자다. 뭐. 네, 맞아요. 선후배 사이다, 김홍도랑. 네. 그래서 신윤복 양반 집안이에요.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네. 그런 기록은 있었던 거예요? 부친이 신한평이라는 기록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신분이 나왔군요. 신한평이란 분도 이제 도화원의 이제 하원이셨는데 양반 집안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길을 따라서 도와서 하원으로 들어가요. 역시 다 DNA가 유전적인 게 좀 있었네요. 네네. 신윤복 선생님도 이렇게 좀 천재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썰은 없어요? 그림을 보면 저는 신윤복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천재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다르잖아요. 둘의 화풍이. 그렇죠.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은 되게 남성적이세요. 그게 섬세하진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채색도 이런 원색보다는 조금 내추럴 색깔, 이런 갈색이라든지 뉴트럴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것 같기도. 흑백만 좀 많은 것 같고. 네, 맞아요. 밝은 느낌은 아니세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죠. 그쵸. 근데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 보면 뭐 빨강색, 파랑색 색깔이 있더라고요, 진짜. 네, 색깔이 정말 깨끗해요. 네. 그러니까 뭐 빨간 그 치마 저고리에서 그 치마가 또 빨간색이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고. 네. 근데 주로 이제 그린 분들을 보면은 기생도 그리고 대상들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김홍도 선생님하고 대상이 다르죠. 김홍도 선생님의 서민들을 그리셨다면 이제 신윤복 선생님은 이제 양반가 아니면 본인이 또 양반가고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 기생들 아니면 그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특이하게 여성들을 많이 그리세요. 양반댁의 그런 여성들. 모든 기록들이 이제 남성들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생각할 때 여성들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싶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시각이 여성의 입장이에요. 그림을 보면. 그래요? 네. 여성 그래요? 양반가의 그런 규수들이 몰래 사랑을 나누거나. 아니면 기생들이 뭐 몰래 뭐 다른 양반 남자를 만난 뭐 이런 거 집안에서 뭐 바람을 핀다거나. 뭐 그래요? 네, 포인트 오브 뷰가 여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썰도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네네네. 왜냐하면 그때 뭐 빨래터라든지 기생들의 그런 사적인 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게 됐을까? 여자 아니면 그런 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장을 하고서는 어떨까요? 그럼 요즘에 드라마 그거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그 세작에서. 네. 양반인데 남자의 신분으로 그런 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썰인 거예요. 그죠? 여장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어떤 다른 기록이 나오면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썰이 또 있을까요? 또 다른 건 이제 김홍도와 이제 신윤복이 연인 사이였다.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일단은 있는데 비슷한 시대는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하와서 같이 선후배 사이였고. 근데 김홍도는 오래 일했지만 신윤복은 짧게 일했어요.
네, 쫓겨났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왜 그랬을까? 이상한 뭐 행동을 좀 했나요? 그런 야화를 많이 그린다는 이유로 그림의 주제가 네네. 그래서 화원에서 쫓겨났다. 네네. 그래서 신윤복의 기록은 더 많이 없는 이유도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겠구나 네네. 싶기도 한데 저희 청취자분이 그러는데 춘화도 그려주신 춘화? 네네. 네. 또 신윤복. 네네. 코레드신 또 미술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거 봅니다. 네. 네. 되게 에로티즘이 많으세요. 이순용 그림을 보시면.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시대 때 막 유교 사상과 그렇죠. 성리학이 막 이렇게 중심이 됐던 시대에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저는 시대상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서 나간 분이고 네네. 좀 이렇게 튀는 행동을 잘하시는 분이고 독특한 생각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조도 대단하신 게 그런 그림들이 많이 대중화 됐었대요. 또 많이 팔리기도 하고 신윤복의 그림이?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정조께서 되게 열린 분이셨어요. 오픈 마인드로. 네네. 네. 그래서 정조분이 이제 서양 문물도 많이 도입을 하시고 그리고 천주교. 네. 천주교 불교를 조금 억압하던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불교도 많이 활성화하게끔 도와주시고 두루두루 네네. 이런 분위기군요. 네, 정말 성군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정조의 어떤 힘도 컸던 것 같아요. 김홍도, 신윤복 이런 화가들이 막 성장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홍도와 정조는 정말 환상의 짝이었고 정조와 신윤복의 관계는 이렇게 기록에 나온 거는 뭐 딱히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김홍도와 신윤복의 관계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 재밌네요. 야화같이 진짜. 야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인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그림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서 서양사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공부를 하세요. 네. 서양 미술사는 또 맨데토리로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동양 미술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특히 한국 미술사에 대해서는 별로 수업이 그렇게 많진 않나요? 관심은 많으신데 그게 수업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가 예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저희가 한국 사람인데 그냥 서양 그런 디자인의 역사나 미술의 역사만 알아. 말이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셔도 막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이 대부분일 텐데 자기 그림을 이제 교수랑 학생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백그라운드에서 잘 몰라요. 얕아요, 지식이.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께서는 따로 공부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심이 또 많고 그러셨나요?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서양 미술사만 공부를 했지 동양 미술사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서 정말 많이 팠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따로 또 찾아보시고 제가 아직 원장님 작품을 다 보진 못했지만 좀 약간 한국적인 배경으로 작품 활동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저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한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서양 화법으로 그려도 그 미국 사람들 눈에는 동양화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김홍도, 신윤복 선생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 화법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렇죠. 아마도 여기에 뭐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그 부모님들도 한국 분이실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추럴리 나오게 될 거예요. 동양화적인 그런 느낌들이.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낼 때 그 학교에서도 그런 작품들을 더 조금 그거를 조금 더 분발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많이 묻기도 하고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라고 어드바이스도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해오시면 그런 걸 피드백을 할 때나 그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비평을 할 때 이제 말하기 좋겠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 소개해 주셨는데 이왕이면은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네. 한국적인 게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 준비해 보십사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르테 미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포트폴리오 준비 당연히 도움을 주십니다. 지금 3월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연락이 오세요. 네. 네, 서플리먼털이나 새로 시작한 포트폴리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데 이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네네네. 네. 네, 최대한 그냥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일단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하는 게 좋고요. 네. 뭐 아직 미대를 갈지 종합대를 갈지 과를 어디로 갈지 잘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근데 포트폴리오 하면서 그거를 미대를 안 가도 서플리먼트로 돌려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시작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특히 강대영 부원장님과 또 함께 한다면 한국적인 어떤 아이덴티티 넣으면서 작업하는 데도 도움 많이 주실 것 같고요. 네. 다양한 강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양한 강사분들 모두가 지금 파사데나 아트센터 출신의 강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214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 위치했고 순 넘버가 415입니다. LA입니다. 파킹랏이 바로 있으니까 편하게 주차하시면 좋고요. 예약 번호는 213-437-3238 213-437-3238번이고요. 아르테 미술입니다. 아르테 미술에서는 무조건 5명 이하로 소수 정예로만 운영이 되고 클래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클래스는 성인반도 그렇고 아동 미술, 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스페셜 키즈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213-437-3238 213-437-3238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르테 미술의 강다영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